전 지구적인 이런 그 재앙 앞에서 우리가 그런 그 재앙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반자연적인 그런 된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타고 다니는 것 얼마나 반자연적인 행위입니까? 집도 그렇고 뭐 우리가 걸치는 옷도 그렇고 반자연적, 자연의 배반, 자연을 등진 그런 모양이라고요.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돼요.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사람은 뭡니까? 큰 자연 가운데 한 개체예요. 대자연 속에서 한 개체예요. 개체이기 때문에 그 대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의 목숨이건 남의 목숨이건 짐승의 목숨이건 또 식물의 목숨이건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지구가 편할 날이 없어요. 이 청명한 가을날에 뭐 이런 말을 꺼내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산부인과 집계에 의하면 연간 낙태 시술이 35만 건이래요. 35만 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남한만. 하루에 1,000명의 어린 생명들이 살해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일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이제 무참히 살해당하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사정이 있고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생명을 넘어 이제 경시한 그런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럼 낙태로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날 수 있는가? 그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업이라니까요. 비유하자면은 멀리서 어렵게 찾아온 손님을 방이 비좁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도중에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명들이 걷어채이고 도중 하차당해서 그대로 마느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에 의존해서 그 엄마한테 그 아빠한테 의존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도중에 그걸 이제 걷어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낙태 수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인데 20여 년 전에 제가 부리암 살 때 한 해 겨울인데 어떤 사람이 둘이 찾아왔어요. 뭐 대전에서 왔대요. 한 사람을 보자마자 그 얼굴 보자 썸뜩하더라고. 뒤로 인사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뭐 그 전에 나한테 이제 편지를 했는데 한번 찾아온다고 해서 온 산부인과 의사예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보자마자 그 얼굴이 아주 썸뜩하더라고. 모르긴 해도 낙태 시술 같은 걸 많이 한 그런 거 봐볼 거예요. 수사관들 얼굴 보면 얼굴이 아주 살기 등등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보부 차장인가? 이 사람 얼굴 보세요. 아주 험난하게 생겼잖아요. 그 업의 얼굴이라니까? 업의 얼굴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어린 생명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라는 새싹을 무참히 꺾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싹을 꺾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 생명을 꺾는 것은 큰 죄업이 됩니다. 죄업이 된다고요. 업이란 두고두고
연쇄적인 그런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꽃이 만발하고 단풍이 곱게 물든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잘 아는 집안 이야기를 꺼낼래요. 내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해서 언짢으니까 이 좋은 가을날에 흐뭇한 얘기를 하려합니다. 내일 모레가 60이 되는 한 처사님인데, 거사님인데, 그 집안은 아내와 다 키운 아들, 딸, 대학 다 마친 그 아들, 딸 둔 아주 어엿한 가장입니다. 또 그 거사님은 고등학교 때 아주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모두가 선망하는 소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이제 5개년 계획 일으켜가지고 해외로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대기업의 해외 진출 때 이제 한 그룹에 입사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30년 동안 착실하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견기업의 이제 전무이사로 재직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IMF라는 거 있었잖아요. IMF 때 근무하던 회사의 임원으로서 보증을 섰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무일푼으로 직장에서 그냥 털려났어요. 이런 경우는 한두 사람의 예가 아닙니다. 평생 그 직장에서 애쓰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는데 그 임원들은 아마 의무적으로 그 뭐 보증을 서야 되는가 봐요. 그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재판 결과 패소돼 가지고 그냥 무일푼으로 털tal 털고 퇴직을 하게 됐어요. 부인 명의로 된 얼마 안 되는 재산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년 직장 생활의 전문 거예요. 60이 다 된 이분이 새로 이제 취업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주 앞날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1월, 2월은 뭐 산에 많이 다녔대요.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자기가 생각했다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고문공부 생각해 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부하는 일이고 하나는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늘 하던 거니까. 이 나이에 공부하기는 그렇고 운전기사나 되어볼까? 이런 그 생각이 불쑥 나더래요. 어디서 들으니까 3년만 택시 운전을 하면은 개인 택시 면허가 나온대요. 거기에는 뭐 정년 제도가 없답니다. 또 건강만 하락하면은 자식들 다 이제 키워놨으니까 자기 부부끼리 뭐 살 길은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느 날 자기 부인에게 택시기사를 한번 해보게 하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더래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뭐 멀쩡한 직장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떨려나가지고 뭐 놀다가 갑자기 택시기사 한번 해볼까 하면 모두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자존심이면 체면 말이 되겠어요? 작심한 끝이 나서 바로 1급 운전 면허로 경신하고 택시 운전기사 뭐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핸들을 쥐고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처음 차를 몰고 나가던 날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했대요. 25년 무사고 운전사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하고 나갔대요. 그날 그 집 안주인은 그 심경이 어떻겠어요? 아빠가 귀가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평생 육체 노동이라고는 모르고 회사의 경영만 하던 사람이 12시간이나 된
고된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뭐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때 봐도 밝고 아주 활기차 보였대요. 밤늦게 오는데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무뚝뚝하고 어색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뭐 재미있더라고. 푼돈이지만 그날에 이제 산학금도 다 채우고 돈도 남았다고 그렇게 이제 자랑하면서 자는 아이들을 깨우더래요. 얘들아 일어나. 아빠가 기분으로 통닭 맥주 산다. 그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지가 어느덧 6개월이 넘었답니다. 그 집 그 부인의 이야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을 만 28년 동안 요즘처럼 화기애애하는 분위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라는 존재는 일벌레, 돈 버는 기계로 상징되고 가족에게는 무관심의 극치였다는 인식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 얘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느 집안이 관심도 없잖아요. 뭐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이런 뭐 인사도 주서 없잖아요. 이런 아빠를 두고 자식들은 존경스럽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엄마 대신 이것저것 챙기는 것을 볼 때마다 엄마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입으로 치면은 회사 다닐 때 뭐 절반 3분의 1도 이제 안 되지만 힘든 기색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에 온 가족이 고마워한답니다. 그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이 운전하러 나가는 모든 가족들이 현관에 나와서 아무 탈 없이 이 조심해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인사들 한대요. 그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누가 코빼기도 안 보이던 식구들이 이제는 다 이제 아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하루에 40~50명의 손님을 대하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별별 얘기를 다 듣게 된대요. 그들 삶의 모습을 접할 때마다 새삼스레 내 아내, 내 아이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소리 저리 들어보면 세상이 뻔하잖아요.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얼마나 덜 된 세상인지를 너무나 아는데 우리 집 그래도 이제 우리 집 식구인들이 그래도 이제 참 고마운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네요. 몸은 좀 고되고 회사 다닐 때처럼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몸은 좀 고되지만은 회사 다니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끔가다 아주 보람 있는 일도 생겨서 재미있대요. 때로는 친절한 기사 양반이라고 하면서 이게 명함까지 달라고 그런다네요. 아직 명함을 안 찍었대요. 그분은 이 노인들을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잘해드리고 싶고 아이들을 보면은 자식 같은 생각으로 아주 살뜰하게 대해지더래요. 그분 그 심경이에요. 이런 생각이 사람을 안으로 여무르게 합니다. 여기 한 인생의 길에도 곡선의 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 아래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명예와 부보다도 값진 삶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체면 때문에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겠느냐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런 생각 갖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걸 털털 털어버리고 전생일로 미루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 아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길이 또 열립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곡선의 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집 주부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행복이란 화목과 작은 사랑의 나눔에 있음을 요즘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화목과 작은 나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가족을 위하고 염려하고 일찍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인생의 낙이고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요즘에 와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면서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돈 벌려고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집안이 어렵게 돼서 아빠가 새로운 직장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결속이 되고 가정이 늘 화목하고 늘 화기애애한다는 거예요. 결혼생활 24년 동안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다 이제 와서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삶은 지나간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익히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또 내 개인의 삶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이웃, 가족들의 삶도 달라져요.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만들고 우리 집안을 만들어갑니다. 이 가을에 다들 보다 투명하고 따뜻하고 어질고 선량한 이웃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